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8. 지표의 변화를 공부하겠습니다. 학습지 1번 풍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풍화란 지표에 있는 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현상을 풍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풍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물, 공기, 생물 등등이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풍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물의 작용이 있어요. 암석의 틈에 스며든 물이 얼게 됐을 때 사진에서 보시면요. 물을 가득 넣어서 마개로 막은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둔 유리병은 물이 얼 때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유리병이 깨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암석의 틈에 스며든 물이 얼음으로 얼게 되면 부피가 커지게 돼요. 이렇게 부피가 커지면서 암석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암석의 틈이 넓어지거나 더 많은 틈이 생기면서 암석이 부서지게 되겠죠. 이런 물의 작용에 의해서 풍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풍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공기의 작용을 알아볼게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은 암석을 녹이게 돼요. 여기 보시면 석회암이 보이는데요. 석회암은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에 의해서 석회암이 녹아서 이렇게 구멍이 패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석회 동굴이에요. 석회 동굴은 빗물이나 이 지표수가 암석의 틈을 타고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면 지하수가 되잖아요. 이 지하수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반응식처럼 석회암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탄산수소 칼슘이 되면서 물에 녹게 돼요. 그러면서 석회암 층이 녹아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산화탄소의 작용으로 풍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석회 동굴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동굴은 지하수가 자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줍니다. 텍사스에 있는 이 동굴은 종유석과 석순, 암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묘한 장식은 바로 지하수가 침전한 결과입니다. 지하수가 동굴에 흘러들어 공기와 접촉하게 되고 주변의 석회암에서 나온 무기질은 물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한 방울씩 천천히 수천 년에 걸쳐 이렇게 생성됩니다. 종유석은 마치 얼음처럼 생긴 침전물로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탄산칼슘의 한 형태인 석회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암주와 석순이 있는데 이들은 바닥에서 자랍니다. 석회 동굴에서 석회암이 녹은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잖아요. 이 석회암이 녹아서 탄산수소 칼슘이 됐잖아요. 이 물질이 반대로 반응해서 이 물질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증발하게 되면 다시 석회암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드름처럼 생긴 석회암이나 이렇게 바닥에서 자라는 석회암들이 석회 동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경우에는 광물의 성분을 변화시켜서 암석을 부서지게 해요. 예를 들어서 녹슨 기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차를 이루고 있는 철은 산소와 반응하게 되면 녹이 되고요. 녹이 되면 잘 부서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산소는 광물의 성분을 변화시켜서 암석이 잘 부서지게 만들어서 풍화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풍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생물의 작용도 있어요. 식물의 뿌리가
암석의 틈을 뚫고 들어가서 자라면 틈이 점점 벌어지게 되면서 암석이 부서지게 되겠죠. 이렇게 식물의 뿌리에 의해서 풍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끼는 보통 돌에 붙어서 자라는데요. 이렇게 암석 표면을 덮고 있는 이끼에서 산이 나와요. 산. 이끼에서 나오는 산이 암석을 녹여서 암석이 부서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물의 작용으로 암석이 풍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풍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온의 변화가 있어요. 큰 기온 차이가 날 때 암석이 기온이 더우면 부피가 팽창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온이 추우면 부피가 수축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기온 차이가 크게 되면 암석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되고 그러면 암석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암석이 잘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풍화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학습지 2번에 토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렇게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식물이 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동물이 생활할 수 있는 흙이 되잖아요. 이런 흙을 토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숙한 토양의 단면을 보시면요. 가장 아래쪽에 기반암이 있고요. 그 위에 모질물, 그 위에 심토, 가장 위에 표토. 이렇게 토양은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산을 깎아서 만든 도로나 공사 현장에 가면 흙의 단면을 볼 수 있잖아요. 가장 아래쪽에는 암석, 기반암이 있고요. 그 위에 모질물, 그 위에 심토, 가장 위에 표토. 이 표토에서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번 토양의 생성 순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는 기반암이 있었어요. 기반암은 풍화되지 않은 처음의 암석층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반암 위에 모질물이 만들어지는데요. 모질물은 기반암이 잘게 부서져서 생긴 층이에요. 그래서 이 모질물에는 작은 돌조각과 모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모질물 위에 표토가 생기는데요. 표토는 모질물이 더 잘게 부서져서 생긴 층이에요. 그리고 표토의 윗부분에 부식토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부식토라고 하는 것은 부식이 썩다의 흙토죠. 그러니까 썩은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식토는 표토의 윗부분에 있고 죽은 동식물이 썩어서 영양분이 풍부한 검은색의 흙을 부식토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토는 부식토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영양분이 풍부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층이고요. 식물이 자라면 동물도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층이 표토고요. 표토는 한자로 겉표의 흙토니까 말 그대로 겉에 있는 토양의 단면에서 가장 겉에 있는 흙을 표토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면서 기반암, 모질물, 표토가 생기고요. 또 수십 년이 지나면서 표토 아래쪽에 심토가 생기게 되는데요. 심토는 깊을심의 흙토예요. 그러니까 표토보다 깊은 곳에 있는 흙을 심토라고 얘기하고요. 심토는 여기 있듯이 표토에서 분해되어진 물질이 비가 내려오면 물에 의해서 이 물질이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쌓인 층을 심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토에는 물의 녹은 물질과 진흙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토양의 단면은 아래부터 해서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의 순인데 토양이 생성되는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표토 다음에 심토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순서가 다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토양의 생성 순서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할게요. 기반암 다음에 모질물이 생기고 표토가 생기고 가장 마지막에 심토가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